반갑습니다. 최명혜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에서 인류세의 자연 보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류세는 과연 무엇인가? 인류세는 이제 지질학자와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제안한 새로운 지질 시대의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가 50억 년 전에 만들어져서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이렇게 거치면서 지금 우리는 신생대 4기 의 홀로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 정도에 시작이 되었죠. 그런데 이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봤더니 지금 지구 환경 변화가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속도와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변화를 일으킨 근본 원인이 인간의 활동이고 특히 경제적 활동이라는 겁니다. 인간 활동이 지구 표면과 지질까지 바꾸는 힘이 되었는데, 이걸 담아내기 위한 새로운 지질학적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개념으로 인류세라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인류세를 제안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그 대기화학자 폴 크리천입니다. 이분이 오존층에 있는 구멍을 발견한 공로로 95년에 노벨상을 받으신 이제 유명한 과학자시거든요. 이분이 동료였던 대기화학자 유진 스토머랑 함께 2002년에 네이처지에 인간의 지질시대 Geology of Mankind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인류세라는 것이 새로 이제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지구 곳곳에서 인류가 지구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과학적인 증거들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대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홀로세 기간 동안 계속 280 ppm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에 400 ppm이 넘었죠. 그리고 이 산업화 도시화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지표면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숲과 습지를 개간해서 이제 인간 거주지로 만들고 산업용지나 농경지로 바꿔냈죠. 농경지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곡물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화학 비료의 힘이 컸는데요. 토지에 인과 질소 화합물이 흘러 들어가고 그것들이 다시 또 해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하면서 지구의 이런 생화학적인 순환이 굉장히 교란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곡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늘면서 가축이 늘었습니다. 가축이 주로 사료를 먹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홀로세가 시작되던 한 1만 년 전에 생각을 해보면은 지구에 있는 포유류의 대부분이 야생동물이었습니다. 지금은 포유류의 3%가 야생동물이고 나머지 97%는 한 줌의 인간과 그리고 인간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입니다. 그만큼 생물의 다양성이 굉장히 훼손되었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지구의 인간 활동이 돌이킬 수 없는 큰 변화들을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이제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지구의 이런 대기권, 숲권, 생물권, 지질권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과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이 지켜봤던 이 여러 지표들이 과거의 1만 년 동안 우리가 홀로세를 통해서 봐왔던 그 범위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홀로세의 경계 밖으로 지표들이 악화될 경우에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굉장히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이제 생태적 작용이라는 게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이제 그 전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변화들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학자들이 지표들의 급격한 최근의 변화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측할 수도 없고 원인을 규명할 수도 없고 해결책을 찾기도 어려운 그런 형태의 위기를 우리가 이제 직면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에 공룡이 멸종했던 것처럼 가까운 미래에 인간을 포함한 생물종이 한 번 더 멸종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위기의식이 생긴 거죠. 이 같은 위기의식을 담아서 이제 이들이 인류세라는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인류세는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농경의 시작부터 인류세가 시작되었다. 아니면은 산업혁명부터다. 혹은 15세기, 16세기의 유럽의 북미 대륙 진출부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많이 지적하는 인류세의 시작 시점은 20세기 후반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졌거든요. 대기화학자 윌 스티판과 그 역사학자 윌리엄 맥넬 같은 학자들이 인간 활동을 보여주는 사회경제적인 지표, 왼쪽에 주황색으로 보이는 그래프고요.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이게 오른쪽에 파란 그래프인데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12개의 지표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로 어떻게 이제 변했는가. 인구 같은 경우에 산업화 초기에 지구 인구가 10억 명이었습니다.
지금 80억 명으로 늘었죠. 그리고 뭐 GDP 같은 경우도 요 굉장히 이제 바닥이었다가 같은 기간에 이제 50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에 이 지구 시스템의 변화를 보면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것들도 산업화 이전에는 이제 뭐 300ppm 이전이었다가 70년 사이에 400ppm으로 치솟았고, 그리고 대기 중에 메탄 농도라든가 뭐 질소 농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이제 궤적들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쌍의 그래프는 지구 시스템의 변화와 인간 활동의 변화가 굉장히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지표들이 산업혁명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1950년대 정도부터 급격하게 치솟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1950년대 이후를 그 전과 비교해서 급가속의 시대다, Great Acceleration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급가속을 원인으로 해서 지구 생태 환경의 변화가 본격화됐고, 그것은 이제 인류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증가 때문이다. 따라서 인류세의 기원을 1950년대 안팎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지질학회에 이런 지질연대에 대해서 연구하는 층사학위원회가 있습니다. 크리천과 스토머가 내놓은 이 인류세라는 상당히 도발적인 주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층사학위원회가 2009년에 그 인류세 논의를 검토하는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이 7년 동안 논의를 한 끝에 2016년에 투표를 해서 인류세를 공식 지질연대에 편입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인류세가 바로 이제 교과서에 홀로세 다음에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새로운 지질연대가 공식화되기 위해서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는 시작 시점과 그 연대를 보여주는 표준 화석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질학자들이 전 세계에서 홀로세의 지층과 인류세의 지층이 확실히 구분되는 그 지점, 골든 스파이크를 찾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인류세의 표준 화석은 무엇이 될까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생물 시간에 배웠었던 고생대 삼엽충, 중생대 암모나이트 이런 것처럼 인류세의 대표적인 화석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화석들이 이제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지질학자들이 이제 주목하고 있는 첫 번째 후보는 방사성 낙진입니다. 방사성 물질이 자연에도 소량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실험과 냉전 시기의 그런 핵발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생산이 됐습니다. 플라스틱이나 콘크리트처럼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류가 대량으로 생산한 인공물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후보로 닭뼈가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사육되는 닭의 수가 200억 마리가 넘습니다. 사람의 수가 지금 80억 명이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안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닭 대표적인 사육종이 이 브로일러 닭입니다. 원래 야생 닭이랑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지층에서 재래종 닭과 굉장히 다른 형태의 닭뼈가 많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것은 인류세의 지층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인류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혹은 인류세를 어떻게 굉장히 얇게 만들 것인가,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과 정책을 통해서 인류세를 고쳐서 좋은 인류세로 만드는 겁니다. 지구 시스템 과학자들과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9개의 이제 경계 지표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구 시스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9개의 지표들인데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라든가 인 농도라든가 해양 산성화 정도라든가 오존층 이런 것들인데요. 이 9개의 지표를 보고 지금까지 홀로세 기간 동안 이 지표가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이 지표가 넘어서는 안 되는 문턱값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 활동을 계속하되 이 문턱값을 넘지 않는 한계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이 유엔에서 얘기한 지속 가능성 목표입니다. 17개의 목표가 있고 이 중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목표가 3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만들므로써 달성하고 발전을 이루자라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접근입니다. 행성적 경계 자체를 확장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경계를 확장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온난화가 문제라면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반사판을 설치를 해서 지구로 오는 열 에너지를 좀 차단을 함으로써 지구의 온도를 좀 낮출 수 있지 않느냐. 혹은 대기 중에 탄소가 너무 많다면은 그 탄소를 포집을 해가지고 어디에 묻어버린다든가 이런 형태의 방식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들을 지오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좀 정책적이고 기술적인 접근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사회과학자나 인문학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간과 자연 관계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인류세 위기라는 것이 과거의 생태위기와 달리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고 어떤 형태로 발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술적인 계산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해 왔는데 그런 근대적인 이제 전략들이 굉장히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인류세 위기가 오게 된 근원이 산업화라든가 인간의 산업적 활동 이런 근대적인 것들인데 이런 근대 시스템, 사유, 가치, 인간 중심주의 그대로 둔 채 제도나 기술을 통해서 보완하는 거는 그냥 미봉책이지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집합적인 생존을 위해서는 근대와 굉장히 구분되는 혁신적인 사유나 실험이나 실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좀 재밌는 그런 실험적인 접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기존의 근대 체제에서 소외되었었던 비인간이라든가 비생물이라든가 비서구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행성적인 위기를 이해하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모색을 해보자 이런 제안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야생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연한테 그냥 이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자연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복원력이라든가 이런 자생력을 가지고 훼손 지역을 복원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개되는 자연의 모습을 우리는 받아들인다. 오른쪽은 최근에 우리 동물단체에서 하는 행사인데 가축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겁니다. 떨고 있는 가축들한테 물도 주고 감자도 먹여주고 이러는 건데 가축이 단순히 고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제 감정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인간과 가축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단초들을 제공을 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좀 실험적이고 좀 상상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 또한 인류세를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강연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여러 박사님들께서 어떻게 인류세를 진단하고 연구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를 이제 앞으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